허준이 말하는 암, 그 깊은 이치와 대처법, 그 인사와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위는 조선 선조 때 내의원에서 임금님을 모시던 의원 허준이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동의보감이라는 의서가 있사온데 그 속에는 우리 백성들이 겪는 온갖 병증과 그 치료법이 담겨 있사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병, 바로 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암이라는 병명이 참으로 흔하게 들린다고 하더이다. 제가 살던 시절에는 암이라는 말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렀사온데 그 본질은 같은 것이옵니다. 특히 60평생을 사신 여러분께서는 주변에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위암으로, 어떤 분은 폐암으로, 또 어떤 분은 대장암으로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참으로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소인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께서 암이라는 병을 제대로 알고 미리 대비하시며 또 만약 이미 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론 첫째,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암의 정체. 자, 그러면 소인이 먼저 동의보감에서는 암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암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암과 매우 비슷한 병증들이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종이라는 것, 적취라는 것, 어혈, 담적, 열독 이런 것들이 모두 오늘날 암과 관련이 깊은 병증들이옵니다. 먼저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몸속 어딘가에 덩어리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만져보면 딱딱하고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커지며 그 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옵니다.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종이라 불렀습니다. 적취라는 것은 뱃속에 생기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배를 만져보면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고 그것이 때로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듯하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과 비슷한 것이옵니다. 어혈이라는 것은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막혀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속의 피는 항상 맑게 흘러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피가 막히고 굳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병을 일으킵니다. 특히 오래된 어혈은 독한 열을 품게 되어 살을 썩게 하고 덩어리를 만듭니다. 담적이라는 것은 몸속에 탁한 것이 쌓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 탁한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것이 오래 쌓이면 끈적끈적한 담이 되고 그 담이 굳어지면 덩어리가 됩니다. 열독이라는 것은 몸속에 독한 열기가 쌓인 것입니다. 이 열독이 오래 머물면 살과 피를 태워서 헐게 만들고 결국 암과 같은 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종, 적취, 어혈, 담적, 열독. 이것들이 바로 소인이 살던 시절의 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병증들이었습니다. 본론 둘째, 암이 생기는 까닭을 쉽게 풀어보면 그러면 이런 병들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기가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기라는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자 생명력입니다. 이 기가 잘 돌아야 피도 잘 돌고 음식도 잘 소화되며 몸속의 나쁜 것들도 잘 배출됩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오래 받거나 화를 자주 내면 기가 막힙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중간에 큰 바위가 떨어져서 물길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이고 썩고 나쁜 것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고 그곳에 병이 생깁니다. 둘째, 피가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피는 온몸을 돌면서 영양을 전하고 노폐물을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피가 한 곳에 몰려서 흐르지 못하면 어혈이 됩니다. 어혈이 오래되면 독이 되고 그 독이 살을 상하게 하여 종기나 암 같은 것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다친 곳에 멍이 들면 처음엔 검붉다가 나중엔 노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혈이 풀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혈이 몸속 깊은 곳에서 풀어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으면 그것이 큰 병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담이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담이라는 것은 몸속의 탁한 찌꺼기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찬 것을 많이 먹으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담이 생깁니다. 이 담이 오래 쌓이면 딱딱하게 굳어서 덩어리가 됩니다.
마치 강바닥에 흙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뜬 흙이었다가 점점 가라앉아서 쌓이고 오래되면 단단한 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의 담도 그렇습니다. 넷째, 열독이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몸속에 열이 많으면 살이 마르고 피가 탑니다. 이런 열이 오래 머물면 독이 되어 살을 헐게 만들고 결국 암 같은 병을 일으킵니다. 비유하자면 여름날 뜨거운 햇볕 아래 고기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도 열이 지나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면서 몸의 전기가 약해지면 병이 생깁니다. 60이 넘으시면 원래 타고난 기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기가 약해지면 나쁜 것을 막아내는 힘도 약해져서 병이 쉽게 생깁니다. 본론 셋째, 오늘날 의학에서 말하는 암의 원리.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의학에서는 암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소인이 공부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의학에서는 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수없이 많은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은 평소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규칙이 깨지면 세포가 제멋대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정상 세포는 필요한 만큼만 자라다가 멈춥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고 늘어납니다. 마치 제대로 된 농사꾼은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짓는데 욕심 많은 사람은 끝없이 땅을 파헤치고 곡식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란 암세포들이 덩어리를 만들면 그것이 종양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였다가 점점 커지고 결국 주변의 정상 조직을 밀어내고 파고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전이라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처음 생긴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피를 타고 또는 림프를 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마치 나쁜 씨앗이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폐에 생긴 암이 간으로 가고 뼈로 가고 뇌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전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담배나 술 같은 해로운 것을 오래 몸에 넣으면 세포가 상합니다. 둘째는 나쁜 음식을 오래 먹으면 몸속에 독이 쌓입니다. 셋째는 나이가 들면서 세포를 지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넷째는 타고난 체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의학에서 말하는 암의 원리입니다. 소인이 살던 시절과 말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비슷합니다. 결국 몸의 균형이 깨지고 나쁜 것이 쌓이고 전기가 약해지면 병이 생긴다는 것은 같습니다. 본론 넷째, 60평생 사신 분들께서 조심해야 할 암의 징조. 여러분께서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체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에 몇 킬로그램씩 빠지신다면 이것은 몸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암세포가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소인의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평소 식사를 잘 하시는데도 석 달 만에 10근이 빠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윗속에 큰 종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계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시다면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피로가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몸 어딘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목욕하시다가 혹은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몸 어딘가에 전에 없던 딱딱한 것이 만져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가슴에, 남성분들께서는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곳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넷째,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꾸 아픈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밥맛이 없고 조금만 드셔도 배가 부르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명치가 답답하시다면 위나 식도 또는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변이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대변을 보실 때 검붉은 피가 나오거나 소변이 붉게 나오신다면 대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기침이 오래 계속되는 것입니다. 감기도 아닌데 기침이 한 달 이상 계속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신다면 폐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께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피부의 점이나 사마귀 같은 것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점이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 검게 변하거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온다면 피부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 중 한 가지라도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본론 5째, 암을 치료하는 오늘날의 방법. 그러면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가? 오늘날의 의학은 참으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술입니다. 암 덩어리를 칼로 도려내는 것입니다. 암이 아직 한 곳에만 있고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았을 때는 수술로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인이 살던 시절에도 종기나 혹을 칼로 도려내는 수술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의 수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의사가 수술을 권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르십시오. 둘째는 항암제 치료입니다. 약을 써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암세포는 빨리 자라는 성질이 있는데 항암제는 바로 이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상 세포 중에도 빨리 자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도 함께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안이 헐고 구역질이 나는 등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셋째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특별한 광선을 쏘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암덩어리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치료법은 오늘날 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소인은 이것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훌륭한 치료법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의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론 6째, 한의학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소인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으로 암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암 덩어리를 없애는 것은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 치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이런 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기는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항암제 때문에 구역질이 심하고 밥을 못 드시는 분들께 침과 뜸, 그리고 한약으로 소화 기능을 돕고 구역질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의 기운을 돋워드릴 수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시면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이때 몸의 정기를 보하는 약재들, 예를 들어 인삼이나 황기, 당귀 같은 것들을 써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본래 나쁜 것을 막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한약 중에는 이런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넷째,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침과 뜸으로 이런 통증을 어느 정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술 후 회복을 돕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몸이 많이 약해지고 상처가 아뭅니다. 이때 기혈을 보하는 한약을 쓰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한의학의 역할은 이렇듯 보조적인 것입니다. 암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대의학이 해야 할 일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덜고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한의학이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술과 항암제로 암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한의학으로 몸을 보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본론 7째, 암을 예방하는 생활법.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음식을 가려서 드십시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탄 음식, 가공된 음식을 줄이십시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곡식은 도정하지 않은 통곡식을 드십시오. 고기는 많이 드시지 마시고 생선을 드시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이 넘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술은 절대로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는 당장 끊으십시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특히 폐암, 후두암, 식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담배입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걸으시되 매일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 기혈이 잘 돌고 담이 쌓이지 않으며 몸속의 나쁜 것들이 잘 배출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팔다리를 쭉쭉 펴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목을 천천히 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밤새 굳었던 몸이 풀리고 기혈이 잘 돌기 시작합니다.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우리 몸은 밤에 자면서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낮잠을 주무셔도 좋습니다만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넷째,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심 걱정을 하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피가 막히며 피가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화를 내지 마시고 원한을 품지 마시며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가 잘 돌게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십시오. 60이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가슴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을 받아서 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찬 것을 많이 드시거나 찬 곳에 오래 계시면 기혈이 잘 안 돕니다. 특히 배와 허리, 발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여름에도 배를 차게 하지 마시고 겨울에는 두껍게 입으십시오. 일곱째,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웃으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으면 기가 잘 돌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마무리 말씀. 여러분, 소인의 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인이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이라는 병은 몸의 균형이 깨지고 기혈이 막히고 나쁜 것이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만약 암에 걸리셨다면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되 그와 함께 한의학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둘을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것보다 100배 쉽습니다. 올바른 음식,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평온한 마음.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셔도 암을 비롯한 많은 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60평생을 사시면서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시고 일을 하시고 나라의 어려운 시절도 견뎌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돌보실 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몸을 움직이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받으십시오. 소인은 400년 전 사람이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살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생을 평안하게 사시기를 소인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인 허주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